다음으로는 피처 엔지니어링 기반의 머신러닝 플랫폼이라는 주제로 위세하이텍 연구소의 김지혁 소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첫 번째 발표자로 이 자리에 서서 대단히 영광스럽고요. 첫 번째 발표자라 조금 긴장되기도 합니다. 많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피처 엔지니어링 기반의 머신러닝 플랫폼의 발표를 맡게 된 위세하이텍 연구소장 김지혁입니다. 목차는 머신러닝 플랫폼, 그리고 피처 엔지니어링, 그리고 오토ML, 그리고 와이즈 프로핏과 와이즈 프로핏의 소개와 데모로 목차는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머신러닝 플랫폼입니다. 다보스 포럼에서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후에 기존의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측면을 떠나서 빅데이터에서 인사이트를 얻는 작업을 떠나서 이제는 인공지능 머신러닝을 적용을 해서 좀 더 활용성 높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하는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높아진 관심에도 불구하고 그 머신러닝 프로젝트를 적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좀 한계점이 있습니다. 일단 과기부에서 그 정보화 통계집의 2017년도 과기부 정계화 통계집에서 발표한 조사에 의하면 머신러닝 프로젝트를 꺼리는 이유 중에 하나로 경제적인 비용 부담이 제일 첫 번째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문 인력의 부족을 두 번째 중요 요인으로 도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 중에 하나는 특히 머신러닝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다 보면 80% 이상의 시간이 데이터 준비 과정에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머신러닝 프로젝트에서 데이터 준비 과정이라고 하면 데이터 전처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피처에 대한 선택, 그리고 여러 가지 스케일링 적용, 그리고 PCA 이런 기타 등등의 모든 요소들을, 모든 업무들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전반적인 과정들이 너무 많이 준비 과정에 소요가 많이 되고, 이러한 것들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특히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머신러닝 전문가가 집중적으로 투자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머신러닝 프로젝트를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머신러닝 플랫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데이터만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머신러닝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천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면 원천 데이터를 데이터 전처리,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 용어인 데이터 전처리를 포함을 해서 피처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개선하고 구성하고 모델을 평가하는 이 모든 단계를 수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시는 그림과 같이 원천 데이터의 피처 개선들, 피처 구성, 모델 평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적용을 해야 되며, 이것은 머신러닝 전문가의 개별적인 능력에 따라서 최소 2주에서 3개월까지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러한 머신러닝 도입을 위한 기관에서는 이러한 머신러닝 프로세스 자동화 도입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피처 엔지니어링 부분입니다. 피처 엔지니어링이란 무엇일까요? 피처 엔지니어링은 원천 데이터로부터 피처를 이해하고 피처를 개선하고 피처를 구성하여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적용하기 전 단계인 피처의 데이터셋을 구성하는 것을 피처 엔지니어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피처 엔지니어링의 전 단계를 좀 공학적으로 접근한 방법론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화면에서 보시는 그 피처 엔지니어링 시스템은 후에 설명드릴 와이즈 프로핏 내에 저희가 기능으로 구현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왜 피처 엔지니어링이 필요할까요?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알고리즘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피처 엔지니어링을 적용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파라미터 값들을 활용하여 최적화하는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피처 엔지니어링은 예측 성능 향상을 위해서 필수적인 작업이며, 그렇지만 비전문가가 수행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왼쪽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원본 데이터 기준으로 예측 정확도가 나와 있습니다. 각각의 알고리즘에 대한 예측 정확도가 나와 있고요. 저희가 모든 피처 엔지니어링 단계와 기법을 적용하지는 않고 단순히 스케일 기법과 PCA 기법만을 적용을 하였을 때 우측에 나와 있는 것이 각각의 기법들을 적용했을 때 각 알고리즘의 정확도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피처 엔지니어링 일부분만 적용해서도 알고리즘의 정확도가 상당히 향상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피처 엔지니어링을 꼭 적용하여 활용을 하여야 합니다. 오토ML 부분입니다. 앞서 설명한 피처 엔지니어링과 머신러닝 과정을 자동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도구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토ML 분야라고 해서 머신러닝 과정을 자동화하여 비전문가도 툴을 통해서 프로젝트가 가능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인 머신러닝 프로젝트의 경우 데이터의 사전 처리, 그 다음에 적합한 변수를 선택하고 적절한 모델을 선택하고 모델에 대한 하이퍼 매개 변수를 최적화하고 기계학습 모델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분석하는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머신러닝 전문가가 수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토ML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모델을 자동적으로 실행하고 하이퍼 매개 변수의 자동 설정을 통해서 도메인 전문가, 머신러닝 전문가가 아닌 도메인 전문가가 머신러닝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오토ML 프로세스는 원천 데이터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데이터를 클린징하고 준비하고 조작하고 그리고 피처를 선택하고 추출하고 그리고 모델을 학습하고 모델을 검증하는 이러한 5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동화된 기계학습의 요소로서 4가지의 요건들이 꼭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정확성입니다. 검증된 오픈소스를 이용을 해야 되고요. 여러 모델을 경쟁적으로 수행하여 최적의 모델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모델을 반복적으로 학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어입니다. 데이터 전처리와 변수 최적화를 자동화함으로써 데이터 과학자의 개입을 최소화시켜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설명력이 있어야 됩니다. 모델의 결과가 유효해야 하며 모델의 결과가 투명해야 됩니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서 비즈니스에 대한 실용적인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는 통합되어야 됩니다. 만들어진 모델은 배포 가능하여야 하며 여러 가지 환경에서 모델이 실행돼야 합니다. 이러한 4가지의 요건들을 만족하는 것이 오토ML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와이즈 프로핏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와이즈 프로핏은 본사에서 자체 개발한 머신러닝 오토ML 플랫폼 도구입니다. 와이즈 프로핏은 머신러닝 과정을 피처 엔지니어링 기반으로 자동화한 플랫폼입니다. 와이즈 프로핏의 4가지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코딩이 없습니다. 머신러닝 전체 과정을 마우스 클릭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간단한 숫자 입력이나 파라미터 조정 등을 통해서 모델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정형 비정형 데이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정형 데이터인 텍스트와 이미지로부터 학습에 필요한 피처들을 추출하고 이러한 추출된 피처들을 정형화시켜서 모델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와이즈 프로핏은 지도 학습뿐만이 아니라 비지도 학습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지도 학습의 클러스터링 부분을 저희가 지원을 함으로써 다른 제품과 차별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시각화 부분입니다. 예측 결과에 대한 시각화를 제공하고 있으며 각각의 도메인에 맞게끔 새로운 각각의 도메인의 요구사항에 맞게끔 커스터마이즈해서 예측 결과를 대시보드로 저희가 커스터마이즈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와이즈 프로핏의 각 단계별로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데이터 원본의 경우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로컬 파일로부터 저희가 데이터 원본을 읽어드려서 적용을 합니다. 이렇게 읽어드린 데이터로부터 저희는 피처의 이해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피처의 이해는 기초적인 통계와 상관관계를 지원을 하며 데이터 스케일링 옵션을 제공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기초 통계 같은 경우에는 민맥스 값과 사분위 값들 그리고 특정한 값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정형 데이터로부터 텍스트 데이터 원본으로부터 변수를 인식을 해서 이러한 추출된 피처로부터 저희가 정형화시켜서 학습에 필요한 변수들을 변환시켜서 저희가 학습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처에 대한 이해가 끝나면 이제 실질적으로 피처를 개선을 해야 됩니다. 피처 개선에는 데이터 변환과 데이터 클린징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스케일링을 지원을 하게 되고요. 와이즈 프로핏은 연속형, 범주형, 텍스트형, 이미지형에 대한 데이터 변환을 지원을 하고 있고 중복값, 누락값, 이상값에 대한 제거와 대체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케일링 부분은 스탠다드 스케일링부터 민맥스, 로부스트, 맥스 ABS, 노멀라이즈까지 저희가 5가지의 스케일링 옵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피처의 구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피처의 구성은 피처를 선택을 하고 피처를 추출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추출된 피처로부터 저희가 전방 선택 그리고 후방 제거라는 옵션을 두게 되고요. 각각의 변수 간의 변수 중요도를 기준으로 하여 상위에서 상위 8개를 우리가 피처로 선택해서 학습을 하겠다라고 하면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8이라는 숫자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또한 예를 들어서 후방 제거를 한다라고 하면 후위 몇 번째 혹은 변수 중요도가 0.02 이하인 것들 특정 값을 사용자가 입력을 하게 되면 후방에서부터 그 이하인 값들의 변수들은 제거가 되고 학습의 피처로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수를 선택을 해서 상관관계를 보면 이러한 변수들 간의 연관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들을 보여드릴 수 있고요. 이제 이제 피처 엔지니어링, 피처가 추출되고 피처가 구성된 단계가 끝나면 이제 모델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와이즈 프로핏은 비지도 학습인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지도 학습의 분류 회귀 알고리즘을 지원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지원을 하고 있으며 XGBoost, LSTM, 딥러닝까지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모델 평가 부분입니다. 모델을 선택을 하고 이제 모델을 평가하기 위한 옵션을 제공해주는 화면입니다. 여기에서는 학습과 검증 비율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주로 2대8, 3대7로 많이 나누어서 적용을 하시는데요. 그러한 비율을 자동적으로 저희가 조절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차 검증을 저희가 지원을 함으로써 좀 더 정확하게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컨퓨전 매트릭스와 ROC 커브 등을 지원을 하여 평가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회귀 모델의 경우에는 저희가 MSE나 RMSE 값을 통해서 모델의 평가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델이 수행이 되고 모델이 평가가 되면 이러한 모델들을 반복적으로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수행을 하면서 최적의 모델을 찾게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최적의 모델을 찾았을 때 이렇게 모델을 배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모델을 배포함으로써 실제 데이터, 신규 데이터에 대한 신규 데이터를 읽어들여서 그 신규 데이터에 대한 예측 결과를 요 배포 상황에서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특정 기간을 선택을 해서 저희가 그 특정 기간에 해당할 때만 모델을 수행할 수 있게끔 지원하기도 합니다. 예측 결과 시각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모델 배포를 하고 예측 결과를 실시간적으로 예측 결과를 냈을 때 그러한 부분들을 대시보드 형태로 저희가 제공을 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대시보드 형태로 제공하는 것은 약간의 커스터마이즈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기능은 아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커스터마이즈를 통해서 이러한 결과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측 결과 시각화의 그 예시를 보여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약 5분간의 데모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제가 데모로 보여드릴 예제는 분류 회귀 모델 하나와 그다음에 분류 모델 하나 그리고 클러스터링 이렇게 총 3가지에 대해서 데모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노출되면 안 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예제들을 가지고 저희가 적용을 했습니다. 실제 적용하는 거는 한 3분도 안 걸렸는데요. 데모 영상 만드는 데만 한 2시간 걸렸습니다. 일단 데모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스턴의 주택가격 예측에 대한 회귀 모델입니다. 일단 파일을 저희가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선택된 원천 데이터에 대한 기본 통계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스케일의 옵션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데이터 뷰를 누르면 원천 데이터가 어떠한 형태로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정 변수를 누르면 이 변수와 다른 변수들 간의 연관관계, 상관관계를 보여줄 수 있고요. 그리고 타겟 변수를 선택을 하면 이 타겟 변수와 연관되어 있는 상관관계 매트릭스를 이렇게 화면에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타겟 변수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지도학습이고요. 그래서 지도학습 그다음에 변수들이 피처들이 선택이 되면 이제 이 부분은 후방 제거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전방 선택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은 저희가 다 올로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은 모델을 선택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랜덤 포레스트를 선택을 할지. 그래서 랜덤 포레스트를 선택을 해서 저희가 학습이랑 검증 데이터를 몇 대 몇으로 할지, 그리고 교차 검증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세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행을 누르면 이렇게 회귀 모델에 대한 예측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측 결과에 대한 정확도,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정확도, 그리고 MSE와 RMSE 값이 우측 상단에 나타나게 되고요.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수행할 수 있고요. 이러한 수행이 끝나면 이게 최적화 모델이다라고 하면 우측 상단에 이렇게 주택가격 예측이라는 모델로 배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택가격 예측이라는 부분으로 배포를 하게 되고요. 이제 실제 신규 데이터들을 가지고 저희가 계속 예측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데이터들을 불러오는 작업이 있고, 그 다음에 모델을 실행을 했을 때 이러한 예측 결과들이 화면에 나타나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스케줄을 지정을 해서 특정 시간에 모델이 수행할 수 있도록, 실행될 수 있도록 적용을 하는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간 단위로 할지 아니면 분 단위로 할지 이런 것들까지 상세하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타이타닉 생존자 분석에 대한 분류 모델을 저희가 적용을 해봤습니다. 일단 데이터를 선택을 하고요. 동일하게 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들이 자세히 어떻게 들어있는지 확인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게 뉴메릭 변수인지 아니면 카테고리 변수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타겟 변수를 설정을 하면 그 타겟 변수에 대한 연관관계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저희는 전체 변수에 대해서 적용을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분류 모델이기 때문에 클래시피케이션으로 들어가서 어떤 알고리즘을 적용할지 저희가 선택을 하게 되고요. 지금은 SVM을 적용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행을 누르면 이렇게 컴퓨전 매트릭스와 그 결과에 대한 프리시즌 값, 리콜 값, 그리고 F1 스코어 값, 서포트 값들이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최종 모델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렇게 배포할 수 있는 거고요. 다음은 비지도 학습 모델인 클러스터링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읽어드리고 히스토그램이나 상관 매트릭스를 통해서 각각 변수들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몇 개의 변수를 사용을 할지 전체를 다 선택을 하고 혹은 후방에서 이렇게 변수 중요도 값을 넣어서 제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K-민즈라는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적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모델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클러스터링으로 구분되어서 화면에 보여줄 수 있게 저희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고요. 이제는 질의응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머신러닝 할 때 그 많은 이제 툴들을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오픈 소스로 되어 있는 뭐 사이클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기 그 프로핏 엔진에 포함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그 별도로 완전히 처음부터 개발하신 겁니까? 아니요, 저희도 오픈 소스를 활용을 하여서 그런 사이킥 엔진들은 다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방금 그 타이타닉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네.
그 머신러닝 플랫폼 중에 캐글이라고 왜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보면 그 이렇게 시범 프로젝트로 타이타닉 머신러닝 하는 게 나오던데 그 예측 정확도라든가 그거를 혹시 그쪽하고 비교해 보신 데이터가 있으십니까? 저희가 아직 그 최종적인 결과까지는 비교는 안 했고요. 저희가 어제 데모 영상을 만드느라고 기본적으로 한 번만 저희가 수행을 한 거였고요. 저희 정확도는 한 86에서 한 87% 정도 나왔습니다.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걸 보는 순간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아, 이거 가지고 하면 되겠다 이런. 알겠습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좀 너무 디테일한 건지 몰라도 그 피처 엔지니어링의 가장 중요한 게 어떤 피처를 선택하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이 발표 자료에 나와 있는 그 13번째 거기에 피처 구성을 보면 가장 중요한 순으로 이제 그 피처들을 선택하고 그 중에 선택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시퀀스나 오드 번호, 넘버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어떤 걸 예측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얘가 다른 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얘들이 왜 이렇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단순한 일련 번호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다고 나와 있는지 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좀 세부적으로 들어간 내용이긴 한데요. 저희가 피처의 중요도를 판단을 할 때 각각의 변수들에 대한 연관도를 파악을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중요도를 산술적으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위 몇 개 혹은 하위 몇 개 이렇게 중요도가 높은 거일수록 좋고요. 중요도가 낮은 거는 굳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거하고 모델을 적용하는 케이스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중요도가 높은 게 단순히 일련 번호와 이제 오더 넘버 같은데 네네. 이럴 때는 이 도메인 전문가가 선택하지 않고 자동으로 하는 게 가능한가 해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자동으로 선택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도메인 전문가가 당연히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원천 데이터의 변수 중요도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라고 이제 순위를 제공을 하는 것이고요. 당연히 도메인 판별가가 변수 중요도를 확인을 하고 이 오드 넘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메인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건데 의외로 변수 중요도가 높네? 그러면 왜 변수 중요도가 높게 나왔을까?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이 들 수도 있고요.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우리가 추출해낸 원천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수집부터 다시 해서 진행을 하는 그런 순환적인 반복적인 과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외부로 방송 중에 있는데요. 박선희라는 분께서 모델 생성 후 배포에 대한 방법 및 외부에서 모델 사용에 대한 부분을 조금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하십니다. 네, 모델 생성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모델을 적용을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알고리즘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오픈소스에서 제공하는 알고리즘을 저희가 적용을 하게 되고요. 이러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적용을 할 때 피처 셀렉션이나 그다음에 알고리즘의 파라미터들을 최적화하는 작업들을 반복적으로 수행을 하고 이러한 반복 수행의 결과로서 얻어지는 최종 모델을 외부로 배포를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배포를 했다라는 것은 이 모델을 가지고 예측을 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지도 학습이었기 때문에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했다면 배포된 이후에는 학습된 모델을 가지고 신규 데이터를 예측하는 과정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모델을 학습을 시키고 하는데 결국은 어떤 알고리즘을 선택하느냐 그게 뭐 피처 선택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모델 전체적인 성능 부분에 있어 가지고 뭐 애큐러시를 높여는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시장에서 사용을 하려면 그만큼 빠른 속도를 갖다가 퍼포먼스가 또 나야 되고 이러니까 결국은 알고리즘을 갖다가 자꾸 수정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안내한 데는 그냥 예전에는 랜덤 포레스트를 사용을 하셨는데 다른 알고리즘 적용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기본적으로 다른 알고리즘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만약에 필요하신 알고리즘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저희 제품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추가되는 거죠? 저희 그 알고리즘을 등록을 하게 되면 탭 화면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알고리즘이 추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피처 구성에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그 예시한 부분에서는 그 데이터들이 개개로 구성을 하셨는데 보통 데이터 같은 경우는 개개인 것도 있지는 하지만은 계층이라든지 그룹으로 분류가 되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처 구성에서 그런 부분이 우선 가능한지요. 그는 계층이라고 그러면은 뭐 나이 분류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뭐 A 공장이라든지 B 공장, C 공장 이런 형태로 그런 피처 구성이 가능한지 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예, 그거는 원천 데이터에서 그렇게 쪼개서 저희가 입력을 원천 데이터 수집부터 그렇게 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그 15번에 보면 모델 평가라는 부분이 나는데 어차피 프로그램이든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때 그 결과가 도출된 결과가 정확한지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검증을 하는데 지금 설명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 좀 알고 싶습니다. 평가 부분에서는 저희가 평가 모듈을 저희가 적용을 한 부분이고요. 기본적으로 머신러닝 혹은 딥러닝에서 활용하고 있는 평가 방법을 저희가 자동으로 적용을 한 부분입니다. 특히나 저희는 좀 평가의 성능을 좀 높이기 위해서 교차 검증 부분까지 적용을 해서 저희가 모델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질의응답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발표해 주신 김기혁 연구소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